네, 여러분 우리 이어서 문제 2번의 사례 2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일단 9페이지 보세요. 9페이지가 문제 2번의 사례 2 전체가 문제 구성을 한번 볼게요. 우리 유형 자산을 보고 있고요. 기계 장치를 취득해가지고 이렇게 뭐 자본적 지출이 발생을 했다. 이때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후의 감가상각비와 특정 시점의 장부 금액을 계산해라 라고 하는 거고, 물음 2번은 그 후에 자본적 지출이 일어난 그 후 시점에 감가상각 방법을 기존의 정액법을 쓰고 있었는데 연수합계법을 2003년부터는 쓰려고 한다. 이때 2003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해봐라.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요런 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교재는 또 13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이제 사례 2번에 대한 풀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X1년 1월 1일에 100만 원을 지급하고 현금을 줬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현금을 주고 기계장치를 취득했네요. 잔존 가치는 0이고 내용 연수는 5년이다. 그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1년에 20만 원씩 상각하겠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고 한편 주식회사 국세는 1년이 지났어요. X1년 12월 31일, 즉 똑같죠? 하루 차이니까 X2년 1월 1일에 1년이 지난 후에 20만 원의 지출이 발생했는데 이 지출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자본적 지출을 여기서 말합니다.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했다라는 겁니다. 지출한 금액을 자산 처리했다는 건데요. 잠깐 말씀으로만 드리면은 건물을 샀죠. 근데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이렇게 두 개 나뉘거든요. 자본적 지출은 우리가 보통 만약에 그냥 러프한 예로 엘리베이터가 원래 없었다고 해봐요. 이 건물인데 지금은 기계장치지만 건물을 샀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다가 뭐 추가적으로 뭔가 옆에 막 붙여가지고 편의시설을 만든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이 자산이 확실하게 뭔가 효익이 증가한 거죠. 그걸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요. 자본적이라고 표현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돈이 들어간 만큼 자산을 늘려줘라 이라는 거예요. 자산적 지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돈이 나갔는데 그 지출이 일시적으로 그냥 뭘 땜빵하거나 뭐 땜빵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일시적으로 뭔가 손해를 메꾸거나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켜주는 약간 효익이 아주 크다. 이때 쓰는 거를 자본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근데 그게 아니고 뭐 건물에 뭐 도장이 좀 벗겨졌다. 아니면 뭔가 좀 이제 그 손해를 약간 메꾸는 느낌이라면은 그렇게 돈이 나갔다면 그거는 차변에 자산의 증가가 아니고 단기 비용 처리하라고 하거든요. 단기 수익하고 매칭이 되는 비용이다 라고 해서 단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나간 돈이다 라고 해서 대변의 현금, 차변의 수익적 지출인 경우니까 비용 처리해라 이런 거거든요. 경우가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현금이 나갔을 때 자산의 효익이 확실히 증가했다. 그러면 차변에 지금 이 경우처럼 자본적 지출이라고 표현해서 자산으로 차변에 적어라. 인 경우가 있고 현금이 나갔는데 그냥 올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수익 비용 대응 맞추기 위해서 그냥 올해 비용 처리로 그냥 끝내라. 그러면 차변에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경우가 나눠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회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법인세법이랑 소득세법 쪽까지 다 이어지는 개념이에요. 자본적 지출에 대한 개념. 일단은 우리는 지금 회계실무니까 회계적인 내용만 언급하겠습니다. 현금이 나갔을 때 자산의 효익을 확실히 증가시켜주는 경우는 차변에 자산으로 적고 그게 아니라 그냥 그 해의 장사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나간 거다. 벗겨진 색깔을 다시 칠하거나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 정도라면 그런 거라면은 그렇게 나간 돈은 차변의 비용 처리로 그냥 떨거라라는 거거든요. 일단 여기서는 뭐다?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겁니다. 즉 자산의 증가시켜주는 거예요. 자산을 더 키워주라는 거예요. 밑에 볼게요. 자, 한번 전체적인 스토리를 봅시다. 유형자산 중에서 자본적 지출,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후속 원가, 후속적으로 내가 자산을 X1년 1월 1일에 사고 100만 원 주고 샀지만 X2년 1월 1일에 돈이 더 나갔다. 후속적으로 돈이 들어갔다. 그 돈을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했으니까 차변에 자산으로 잡아라 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거? 지금은 기계장치잖아요. 그 기계장치의 X2년 1월 1일 시점에 장부 금액을 더해줍니다. 차변에 그냥 기계장치라고 더해주는 거예요. 장부 금액을 업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20만 원만큼 더한 만큼 거기에 관해서는 지출일 현금이 나간 시점부터 그 2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녀 내용 연수만큼 감가상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기계의 장부금액 라인 이렇게 공부하는 게 눈으로 아주 명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한번 요걸로 분석해 볼게요. 일단 파란색 말고 초록색으로 할까요? 내가 100만 원 주고 샀어요. 원래 자본적 지출이라는 거 생각하지 말고 원래 X1년 1월 1일 시점에 100만 원 주고 샀죠.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그렇게 매년 감가상각비가 얼마입니까? 1년 동안 감가상각비가 20만 원이죠. 20만 원만큼 감가상각하고 나면 X1년도 말 시점의 기계의 장부금액은 얼마가 남아요? 그렇죠. 80만 원이 남죠. 자, 1년 동안 회계 처리, 차변의 감가상각비라고 비용 인식하죠.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저는 줄여서 적었습니다. 감누라고. 감가상각 누계액 20만 원. 제가 앞쪽에서도 요거 설명드렸죠. 물음 사례 1번에서도 감가상각 누계액은 뭐다?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서 자산 밑에 딸려 있는 거다. 부채처럼 생각해도 좋아요. 부채처럼 내가 자산을 적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100만 원 주고 샀지만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20만 원이 밑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남아있는 건 얼마다? 80만 원이죠. 그래서 그 80만 원을 이렇게 한 번에 나타내는 거예요. 됐죠? 제가 여러 번 이렇게 강의할 때, 회계 강의할 때 중요한 개념이라고 설명드리는 게 장부금액 개념입니다. 장부금액은 뭐라고요? 특정 시점, X1년도 말 시점에 취득 원가 100만 원에서 차감할 거를 차감하고 감가상각 누계액 차감 20만 원 차감하고 남은 순수한 장부에 적혀있는 금액은 얼마다? 순수한 가치 80만 원이다. 그게 장부금액입니다. 8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20만 원씩 계속 깎아 내려가는 거예요. 장부금액은 X 2년도 말, 3년도 말, 4년도 말, 5년도 말 0원을 향해서 계속 20만 원씩 장부금액은 줄어들 거예요. 60, 40, 20, 0 요렇게. 요게 지금 요 초록색 숫자들이 뭡니까? 자본적 지출이 없었다면 되었을 기계의 장부금액 숫자들이에요. 이렇게 쭉 떨어져 가는 거죠. 0을 향해서. 동의하세요? 맞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나요? X2년 1월 1일 시점에 파란색 X2년 1월 1일 시점에 우리가 현금 20만 원이 나갔는데 대변에 현금 20만 원 나갔는데 이게 차변에 뭐라고 적는다고요? 돈 나갔다. 비용 20만 원 아니고 기계장치의 효익을 증가시켜주는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았으니까 기계장치를 20만 원만큼 증가시켜줍니다. 80만 원이었는데 요게 100만 원으로 증가된다는 거죠. 맞죠? 자,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 100만 원을 잠깐 여기는 교재는 없지만 설명하자면 이렇게 된 거죠. 원래 BSX 2년 1월 1일에 자본적 지출이 일어난 후에 기계가 100만 원이 아니고 120만 원이 되었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X1년도에 한 20만 원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얼마라는 거예요? 100만 원이 됐다는 거예요. 이 100만 원. 됐죠? 따라오시죠? 요거는 필요하신 분들은 적어두세요. 요렇게 기계장치가 20만 원이 늘어났구나. 오, 여기 회계처리 기계장치 20만 원 했으니까 이 기계가 120만 원으로 늘어났구나. 증가했구나. 감가상각 누계액은 X1년도분 그대로 20만 원 갖고 오니까 장부금액은 X2년 1월 1일 시점은 100만 원이 됐구나. 이게 이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따라오셨죠? 쉽습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이제 100만 원이 되었습니다. X2년 1월 1일 시점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장부금액, 잔존가치랑 내용연수는 바뀌었습니까? 그거에 대한 언급을 보세요. 위에. 중요한 겁니다. X2년 1월 1일에 지출 20만 원이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다. 동지출 때문에 내용연수가 변했거나 잔존가치가 변했나요? 없었다. 변화는 없었다고요. 원래 X1년 1월 1일 시점에 판단했을 때 5년 동안 쓸 것 같아. 그리고 5년 동안 쓸 것 같고 잔존가치는 0일 것 같아 라고 추정했었잖아요. 근데 이 X2년 1월 1일 시점에 20만 원을 투자해서 자산이 뭔가 변화했죠. 하지만 자산이 변화해서 20만 원만큼 자산의 장부금액은 증가했지만
내용연수의 추정, 잔존가치의 추정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문제에서. 오케이. 내용연수는 원래 x1년 초시점에 x5년 말이 되면 0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5년 동안 감가상각하고 잔존가치는 없다 라고 판단했었는데 그 추정의 변화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x2년 1월 1일 시점이 x2년 1월 1일 시점에 잔여 내용연수가 몇 년이에요, 이제. 자,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x1년 1월 1일 시점에 내용연수가 5년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1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잔여 남아있는 내용연수는 몇 년? 4년인 거예요. 4년. 그죠? 그리고 잔존가치는 여전히 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 이 100만 원을 4년 동안 잔존가치 0을 향해서 감가상각하면 되죠. 여전히 정액법을 쓰면 돼요. 맞죠? 쉽죠? 100만 원을 잔존가치 0, 4년 잔여 내용 연수를 한다는 거 중요합니다. 지금 시점은 x2년 1월 1일이니까요. 4년 남았으니까요. 지금부터는. 4를 쓴다는 거 잊지 마세요. 25만 원 감가상각 하는 거예요. 감가상각비 25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25만 원. 동의되세요? 오케이. 잔여 내용 연수만큼 아까 자본적 지출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자본적 지출이 있을 때 지출 1로부터 잔여 내용 연수 4년 동안 이제 남아있는 금액을 감가상각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었던 거예요. 자, 100만 원인데 1년이 지났어요. X2년 말에 감가상각비 25만 원 계상했잖아요. 감가상각 누계액 25만 원 계상했죠? 100만 원짜리가 얼마? 75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25만 원씩 4번 깎여서 0으로 가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이제 X2년도 말 시점 75만 원 장부금액 이 75만 원이잖아요.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X2년도 말 시점 어떻게? 아까 기계장치가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우리 올렸잖아요. X2년 1월 1일 시점에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를 20만 원만큼 더 증가시켜줬죠. 이번에 X2년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거 이거를 해주는 겁니다. X2년 감가상각 누계액 25만 원 늘어났죠. X1년도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20만 원. 그리고 X2년도에 추가로 25만 원을 설정했죠. 그래서 누계액. 여러분 누계란 뜻이 뭐예요? 쌓여있다는 뜻이잖아요. 감가상각비가 쌓여있는 걸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X1년도에 감가상각비 20만 원, X2년도에 감가상각비 25만 원. 그러니까 감가상각 누계액 잔액은 45만 원이 되는 거예요. 기계장치 취득원가 120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45만 원을 빼면 장부 금액이 75만 원이 남아있다는 거죠. 장부에 순수하게 남아있는 금액이 75만 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스토리 다 이해되시죠?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답을 우리가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X2년 감가상각비 X2년 감가상각비 얼마입니까? 감가상각비 20만 원 아니고 X2년도는 25만 원이죠. 25만 원 25만 원 맞죠? 이거 고쳐주세요. 제가 이따 수정할게요. 제가 교재를 새벽에 만든다고 약간 졸렸나 봐요. 오타가 생각보다 많네요. 강의하다 보니까 오타가 보이네. X2년도 감가상각비는 25만 원 이거잖아 이거. 아이고 다시 한번. X2년도 감가상각비는 25만 원 적혀있죠? 25만 원입니다. 25만 원. 기계장치의 장부금액 X2년도 말 시점의 장부금액은 얼마입니까? 마지막에 봤더니 75만 원이잖아요. 75만 원, 이 75만 원 됐습니다. 요렇게 했고, 자 감가상각비 25만 원이고 이제 다음 물음 2번 뭡니까?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X3년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해 볼 거예요. X3년 1월 1일에 야 우리 X3년도부터는 정액법 말고 연수합계법이 좀 더 경제적 실질을 잘 반영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연수합계법을 적용해서 감가상각을 할 거야 라고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한 거예요. X3년도 분부터. 그때 X3년도의 감가상각비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인데요. 조금 깊이 있습니다. 이 이론만. 계산 자체는 쉬워요. 이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을 여러분 우리가 회계 이론적으로
방법이 바뀌었네. 회사가 갖고 있는 정책이 바뀌었구나. 이 유형자산에 대한 갖고 있는 정책 노선이 바뀌었구나 라고 판단한다면 소급법을 적용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X1년도, X2년도에 일어났던 감가상각비를 수정해 줘야 돼요. 어렵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그런데 이게 우리가 IFRS 전에는 감가상각 방법을 바꾸는 거를 회사가 정책이 바뀌었다라고 판단해서 소급법을 적용해 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IFRS를 적용하지 않는 중소기업 일반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데는 지금도 이렇게 해요. 하지만 우리 시험은 뭐다? IFRS를 전제로 지금 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심플해집니다. 여기까지 모르셔도 돼요. 정책의 변경이 아니에요. IFRS에서는 이거를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봅니다.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보면 전진법을 적용해요. 그러니까 X3년도 분부터 앞으로만 하면 돼요. 과거는 묻지 않겠다. 전진법이라는 거는 그런 겁니다. 앞으로 전진해서만 적용해라. X1년, X2년도 과거에 처리한 감가상각비는 묻고 지금부터 앞으로 미래만 X3년도 분부터만 잘해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시험 푸는 입장에서는 아주 심플해지는 거예요. 쉬워지는 거예요. 자,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는 거는 뭐냐면 회사는 정액법을 연수학계법으로 바꿨잖아요. 그게 그 바꾼 이유가 회사가 갖고 있는 정책을 바꾼 게 아니고 이 유형자산이라는 본질, 이 실질에 대한 추정, 유형자산에 대한 이 추정이 그냥 변동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약간 드리는 말씀이 회계 이론을 건드리는 거라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은 뭐다? 감가상각 방법을 바꾼 경우에는 과거 생각할 필요 없고요. 바꾼 그 해부터 X3년도 분부터 그냥 미래만 X3년도 분부터만 수정한다는 거예요. 전진적으로 적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를? 바뀐 연수학계법을요. 남아있는 금액을. X3년 1월 1일 시점에 남아있는 장부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장부 금액을 지금 몇 년 남았죠? 잔존 내역 연수가 3년이잖아요. 3년을 적용한 연수학계법으로 감가상각 해버리면 된다고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조금 깊이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은 결론만 알면 되니까 IFRS를 적용하는 경우는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을 추정의 변경으로 보고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 미래만 본다. 앞으로만 하면 되니까요. 지금부터 미래만 가면 된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따라왔습니다. 우리 X2년도 말시점의 장부 금액이 75만 원이다 까지는 앞에 물음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 살짝 형광펜으로 필기상에서 요 화살표 보이세요? 처리해놨습니다. 형광펜으로. X2년 말까지는 요 흐름으로 바뀌어왔잖아요. 맞죠? 화살표대로 이렇게 자본적 지출이 일어나고 감가상각비가 25만 원 해서 X2년도 말 시점의 장부 금액은 75만 원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합의가 된 거야. 우리. 됐죠? 이 상황에서 원래대로라면 계속 정액법을 적용했으면 X3년도 말에 50만 원, X4년도 말에 25만 원. 그래서 X5년도 말에 0원이 됐을 거예요. 장부 금액이. 직선으로 이렇게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직선으로. 이렇게. 정액법이니까 동일한 금액이 25만 원씩 딱딱딱 감가상각비 처리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뭘로 바꿨다고요? 연수학계법이라는 방법으로 바꿨다고요. 자, 과거는 묻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너무 땡큐다, 그죠? 과거는 묻지 않겠다. 다만 앞으로는 잘해라. 앞으로는 연수학계법으로 계속 해나가라. X3년도 1월 1일 시점, X2년 말 시점에 장부 금액이 75만 원이네. 75만 원이고 잔존 가치는 여전히 0입니다. 그리고 잔존 내역 연수는 3년이죠. X3년, X4년, X5년. 그래서 이 75만 원을 3년 동안 걸쳐서 연수학계법으로 회계 처리하면 돼요. 그냥 감가상각. 이거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합니까? 계산하는 거. 75만 원 X3년 1월 1일 시점의 장부금액 잔존가치 0 뺍니다. 75만 원에서 0을 빼요. 이거를 어떻게 나눠서 감가상각 인식하나요? X3년도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3 지금 잔존 내역 연수가 3이잖아요. 분모에 3 더하기 2 더하기 1. 첫 해년수에는 가장 큰 숫자 3. 두 번째 X4년도에는 2. X5년도에는 1. 요렇게 나누는 거죠. 분자 숫자가. X3년도에는 6분의 3이죠. 6분의 3. 맞죠? 요렇게 나누어서 인식하는 거예요. 75만 원을 X3년도에는 75만 원 곱하기 6분의 3. 3 더하기 2 더하기 1분의 3이니까 6분의 3 하면 딱 절반이죠.
감가상각비 37만 5천 원. 이게 정답인 거예요, 지금. 감가상각 누계 37만 5천 원. 되죠? 그래서 X 3년도 말에 BS를 보면 기계장치 취득가액은 120만 원이죠, 지금. 감가상각 누계는 어떻게 돼요? 아까 전에 우리 보고 왔던 거 위에서 앞 페이지에서 자, X 2년도 말까지 45만 원이 쌓여 있었죠. 여기다가 X 3년도에 새로 감가상각비를 인식한 게 37만 5천 원. 더해주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82만 5천 원이죠. 그러니까 X 3년도 말 시점에 이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을 누가 물어본다면 37만 5천 원이 되는 거예요. 이 37만 5천 원 어디 있습니까? 이 37만 5천 원이죠. 자, 다시 한번 큰 그림을 한번 우리 볼까요, 이제? 문제는 다 풀었고요. 자, X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X 3년 1월 1일 시점에 장부 금액이 75만 원이에요. 우리가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니까 X 3년도 말에 장부 금액이 얼마? 37만 5천 원이었죠. 그리고 X 4년도도 밑에 제가 문제 풀이에는 상관없지만 공부를 위해서 적어놨습니다. X 4년도 감가상각비는 어때요? 75만 원 마이너스 0 곱하기 분모에는 똑같습니다. 3 플러스 2 플러스 1. 분자에는 뭐라고 했죠? 2. 25만 원만큼 감가상각해요. 그러고 나면 남아있는 장부금액 X 4년도 말 시점의 장부금액은 얼마예요? 여기 12만 5천 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X 5년도 거는 제가 굳이 적지 않았습니다. 75만 원 마이너스 0 곱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 분의 1 라고 하면 12만 5천 원이 한 번에 다 상각돼서 이제 0이 되겠죠. 잔존가치 0. 장부금액 X 5년도 말 시점의 이 기계장치 장부금액은 0이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화살표를 한번 볼까요, 우리? 화살표가 기존의 정액법이라면 동일한 기울기로 이렇게 떨어지죠. 정액법은 동일한 금액이 상각되어 가잖아요, 매년. 그런데 연수합계법은 어때요? X 3년도에는 감가상각비 37만 5천 원, X 4년도에는 25만 원, X 5년도에는 12만 5천 원. 점점 작아지죠, 감가상각 금액이. 반대로 말하면 연수합계법은 앞해 년도가 감가상각비가 크죠. 첫 해 년도 37만 5천 원이잖아요. 두 번째 해 25만 원. 앞해일수록 감가상각이 많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이제 기본서 같은 걸 공부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속상각법이라고 해요. 성격이 연수합계법과 정률법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 중에 내용연수 초반에 많이 감가상각 된다고요. 그걸 의도하고 이 방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요? 자, 회사가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새우깡 만드는 기계를 내가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회사는 5년 동안 진짜 동일한 만큼 이렇게 생산할 것 같아. 동일한 양을. 그러면은 정액법 혹은 생산량 비례법을 해서 동일한 금액을 감가상각 해나가는 거야 라고 판단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아무래도 기계장치를 새로운 기계장치니까 초반에 많이 가동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초반에 많이 가동하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해야 되니까 초반에 많이 가동시킨 만큼 감가상각을 많이 깎아내자. 감가상각을 많이 하자. 그때 연수합계법과 정률법을 쓰는 거라고요. 됐죠? 방금 말한 거는 그렇구나. 감가상각 방법을 여러 가지 적용한다는 게 경제적 실질에 따라서 저렇게 회사가 선택하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X 3년 1월 1일 시점에 75만 원이었다가 X 3년도 말 장부금액 37만 5천 원으로 급격하게 깎여갑니다. 기울기가 가파르잖아요, 지금. 원래 직각이 아니라 원래는 이렇게 사선으로 떨어졌는데 이제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져 나가죠. 그죠? 37만 5천 원에서 좀 그 다음에는 어때요? X 4년도는 이거보다는 완만하죠. 기울기가. 마지막 해는 이거보다 더 완만하죠. 이 기울기가 표현하는 게 뭔데요? 이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감가상각 비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기울기가 클수록 감가상각을 급격하게 해서 많이 감가상각하겠다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울기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보이는 거예요. 자, 다 지우고 우리 그림만 확인합시다. 제가 여기 워크북 안에 형광펜으로 했던 거 보이시죠? 이게 첫 해년도 20만 원만 떨어졌다가 자본적 지출이 일어났어. 자본적 지출이 일어난 첫 해는 여전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했지만 X 3년도부터는 가속상각, 급격하게 떨어뜨릴 거야. 장부금액을. 감가상각비를 많이 계산하니까요. 급격하게 가파르게 떨어지는 거죠. 그죠? 원래 100만 원이 쭉 0원으로 20만 원씩 떨어졌다면 X 3년도 말에 40만 원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장부금액이.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더 급격하게 장부 금액을 깎아낼 거거든요. 그래서 37만 5천 원으로 급격하게 떨어뜨립니다. 기울기가 크죠? 기울기가 좀 더 완만하게 이렇게 이제 X 5년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림 그리고 이런 거는 풀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본질인 겁니다. 본질. 우리가 이렇게 BS상의 순수한 금액 이 37만 5천 원이 예를 들면 X 3년도 말에 BS를 열었더니 장부 금액이 37만 5천 원이다. 이 37만 5천 원이 우리가 확인되잖아요. 이 라인에서도. 이게 우리가 BS가 나타내고자 하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기계장치가 X 3년도 말 시점에 순수하게 37만 5천 원이 남아있다는 거. 그 정보를 알려주고 싶은 거라고요. 근데 다양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기계장치가 처음에 살 때는 120만 원이었는데 감가상각이 82만 5천 원만큼 누계로 되어 있어서 남아있는 거는 37만 5천 원이다 라는 다양한 정보를 지금 주죠. 그죠? 그냥 이렇게 적으면 너무 정보가 생뚱맞잖아요. 만약에 기계 37만 5천 원이라고 바로 적어버려요. 감가상각 누계 계정을 쓰지 않고. 이러면 이 재무상태표,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사람들, 주주나 채권자들이 봤을 때 너무 정보가 부족하다는 거야. 원래 얼마에 샀다가 감할 거 감하고 나서 얼마가 남아있다라는 정보를 충실하게 보여주고 싶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덩그러니 날라갈 때마다 감가상각 할 때마다 감가상각 누계액이 아니라 그냥 기계장치를 바로바로 사라지게 날려버렸다. 이러면은 남아있는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이다. 나중에 사채를 보겠지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다. 이런 것들도 본질을 좀 더 목적 적합하게 다양한 정보를 회계가 제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회계 처리할 때 어려움을 겪는 거거든요. 하지만 본질은 심플하다. 장부 금액을 나타내고 싶은 거구나 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뒤쪽에 보면 X 3년도 감가상각비 얼마라고요? 37만 5천 원. 37만 5천 원 이거 37만 5천 원 됐죠?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이제 다음 문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